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간인이 대규모 공격을 받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타국의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좀 수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하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불법으로 침략당한 나라를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인 공격, 전쟁법 위반 등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인도적 지원 외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도 좀 내비친 거 아니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런 것이 또 처음이라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 미국이 한국에 무기 제공을 압박을 하고 한국 당사자들이 난감해하는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나기도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입장을 좀 번복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미국의 압박이 있었던 어떤 회유나 종용이 있었던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뭐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를 또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눈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외교 관계라는 것이 또 우리도 충분한 국익을 검토를 해본 후에 지원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정부의 입장을 좀 번복을 하면 안 되고요. 정부의 입장 표명대로 민간인 공격, 전쟁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 최대 모임, 의원들의 모임이죠. 더미래가 송영길 조기 귀국 안 하면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라고 하죠. 봉투 사건의 중심, 돈 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 봉투를 뿌렸다 뭐 이런 의혹인데 조기 귀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입장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낸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22일 날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귀국을 미루면서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그 태도 자체가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였던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좀 매우 부적절하다. 뭐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송영길 전 대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얼른 귀국을 해야 되긴 합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은 귀국을 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뭔가 실수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구, 김일성에 이용당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말실수를 했죠. 김기현 대표가 인터뷰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대남통일전선 전략에 이용을 당했다. 월간조선 5월호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를 하고 김구 선생이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암살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세우려고 김구 선생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아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제 하도 이분이 말실수를 하니까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당분간은 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고 역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분이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당 차원에서의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있어야죠. 목소리를 내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감하고 있을 거냐.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까 두렵다. 여당 최고위원의 말과 행동은 당원과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정치인의 품격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김재원 이런 분들 곧 국민의힘의 수준을 좀 드러내주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엉성한 대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벼랑으로 모은 거 아니냐라면서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죠. 안타까운 소식인데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이 벼랑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피해자들에게는 유명무실했다. 이 대책이라는 것들도 뭔가 사회적 재난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어떤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요. 피해자 지원책 등을 제안할 예정인 민주당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점을 좀 잘못 찍는 것도 있어요. 예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피해를 부득이하게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회복을 시켜주느냐. 그 피해 회복에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좀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심각하죠. 서민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대로 그냥 두면은 안 될 반드시 좀 없어져야 할 아주 악질 범죄입니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자, 시사리포트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사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